쌤이랑 오늘 배울 거는 등비 수열. 근데 앞에 등차 수열을 너네가 공부를 잘 했으면은 얘도 엄청 어렵진 않을 건데, 그럼 얘는 딱 읽었을 때 뭐가 똑같은? 비. 그냥 비는 비율, 나누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잘 보자. 이런 게 등비 수열이 되는 건데, 약간 나랑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게 나누기다 보니까 그 공통된 비가 있겠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도 이렇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4 나누기 2가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구해도 되겠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버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돼? 첫 번째 항에서 얼마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됐는지가 공비랑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표현이니까. 여기가 공비죠? 공통된 비 공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항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두 번째 항 4는 두 번째 항 2에서 공비를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공비를 찾는 방법은 뭐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곱했는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공통된 비를 쌤이랑 공비로 하기로 했는데, 얘는 뭐라고 쓸 거냐? R이라고 쓸 겁니다. 초항은 똑같아요. A1.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럼 다시 말하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항을 누구랑 누구로? 초항이랑 공비로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되는 과정을 쌤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은, 잘 봐. A2를 내가 A1 곱하기 혹시 R로 써도 되나? 좀 어렵나 아직? 한번 써볼까? 지금 A1, A2, A3, A4, AN-1, AN 쭉 가겠죠? 내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공비 써도 된다고 했었지. 그럼 A2는 뭐를 쓸 수 있다고? A1에서 R 곱한 거야. 그럼 A3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A2에서 R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계속 괜찮죠? 한 번 더 쓰고 바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AN-1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나 줄인 거. AN-2 곱하기 R 쓸 수 있고, 마지막 AN은 AN-R 곱하기 R 써주면 되겠죠? 이건 쌤이 그냥 증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한 공식만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을 뭐 할 거냐? 곱하기 할 겁니다. 이게 각각 항이에요. 맞죠? 양변을 뭐 하자고요? 곱하기 한다고 했습니다. 잘 봐요.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A2부터 A3 다 곱하기 되면서 AN까지 곱하기 하겠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A1, A2, A3 쭉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있어? AN-1까지 있죠? 근데 누구도 있어? R도 계속 곱해져 있잖아. 그럼 잘 봐요. 1부터 N-1까지 있는 건데 총 몇 개 있는 걸까? 1, 2, 3, 4, 5, 6, 7, 8, 땡땡, N-1까지 됐어. 1부터 N-1이 있는 건데, 이 곱해진 R을 또 곱해버린 거죠. 그럼 R이 다 곱해졌겠지. 뭐 어떻게 생겨? 몇 개가? N-1개가 맞습니까? 그럼 너네가 이제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너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라고 써? 2의 4제곱이라고 쓰죠. 4 곱하기 2가 아니고. 그럼 뭔 설명이냐? R이 N-1개 곱해져 있으면은 R에 N-1제곱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우변이 R에 N-1제곱이에요. 그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여긴 2부터 N까지, 1부터 N-1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2부터 N-1 다 지워지고 2부터 N-1 다 지워지면 누구만 남습니까? A, N만 남겠죠. 그게 누굽니까? A1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됐어요?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어때 느낌이? 똑같아.
왜? 등 B니까 곱하기요. 등 차니까 더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뺀 거 D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1 뺀 거 R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n-1은 똑같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외워줘야 돼. 그래서 등차가 외워져 있으면 공비만 외워주면 되잖아. 등차가 안 외워져 있다? 그럼 4개를 한꺼번에 외우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차를 외워놔야 되고요. 등비 오늘 공부한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천천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에는 A1 곱하기 아래 n-1제곱까지. 그래서 이런 설명이야. 만약에 쌤이랑 3, 9, 27 쭉쭉 진행이 됐을 때 여기 A19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A에는 공식 뭐라고요? 등비수열? A1 곱하기 아래 n-1제곱. 근데 A1이 얼마야? 3. 공비 얼마야? 3. 그럼 3 곱하기 3의 n-1제곱 얼마예요? 이게 1이니까. 3의 n제곱이겠죠? 그럼 A에는 A10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3의 10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엄청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쌤이 이제 그 등차 수열에서 뭐 2분의 D, 뭐 1차 함수 D에는 이거 한번 딱 설명해주고 다시 합쳐서 알려줄 거니까 일단 등비수열 먼저 쭉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배웠어? 등차 수열 마찬가지로 SN 배웠죠. 똑같이 SN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SN 얘들아, 얘는 그냥 정의야. 수열의 합.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얘는 등비수열에서도 얘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바뀐 것 뿐인 거겠죠? 얘 A2를 A1 더하기 1D가 아니고 얘는 A1 곱하기 R이겠죠. A1 곱하기 R의 제곱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뿐인 겁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알겠죠? 그럼 내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설명할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공식은 내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양변에 R 곱할 거거든요. R. 그럼 잘 보자 얘들아. A1에다가 R 곱하면 뭐로 바뀌어? 공비 곱한겨. A1에 R 곱해보자. A2로 바뀌겠죠? A2에 R 곱하면은 A3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AN-에서 R 곱하면은 AN으로 바뀔 거고 AN에서 R 곱하면은 N 플러스 1이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뭐 할 겁니까? 뺄 겁니다. 그럼 여기 먼저 계산해볼까요? SN 빼기 RSN. SN이 공통일 있네? 1-R에 SN.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SN은 쌤이 이제 정의라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다 합이야. 위아래. 근데 내가 방금 뭐 했어? 빼기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 남아요? A1이랑 AN 더하기 1 남는다. 근데 여기서 얘 뺐기 때문에 얘는 A1 빼기 AN 플러스 1이겠죠? 됐나요? 얘 바꾸겠습니다. 초항이랑 공비로. 뭐를 쓸 수 있을까? 아래 우리 1 줄여서 그렇지. 아래 n제곱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 공통으로 A1이 있죠. 그럼 A1을 묶을게. 그럼 A1에 1-R의 n제곱 돼버리겠지. 여기까지 됐어? 이것도 봐봐.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쌤이 증명을 보여준 거고요. 마지막 결과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N은 1-R분의 A1의 1-R의 n제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공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나와 있군요. 그렇지. 이게 왜냐면은 1-R이고 1-R의 n제곱이잖아. 근데 위아래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죠? 그럼 어떤 식이 또 나올 수 있냐면은 R-1분의
A1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아래 n제곱 마이너스를 돼버리겠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을 왜 둘 다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만약에 공비가 4여봐.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일단 분모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겠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다 넣어버리면 뭐가 돼버리니까? 양수 3이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R이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음수. 근데 여기다 넣으면은 3분의 4 양수가 돼버리겠죠. 그냥 한 가지만 외워도 돼. 근데 그냥 두 가지 외우라는 거는 너네가 1보다 크면 여기다 넣어서 양수를 풀어라. 1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어서 양수를 풀어라. 그냥 양수 풀으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공부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잘 봐야 되는데 밑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비가 1이어봐요. 그럼 SN이라는 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값이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은 공비가 1이래 얘들아. 그럼 어떤 수열인 거야?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을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공비가 1이래.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은 2여봐. 그럼 그 다음 항은 뭐예요? 2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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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일단 n개 있는 거네? 그럼 이 숫자가 n개 있는 거니까 얘 곱하기 얘 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n. 10개 있으면 20. 100개 있으면 200.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항을 우리가 이제 초항으로 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a로 뒀겠죠. 그래서 r일 때는 그냥 sn은 a1n입니다. 얘는 뭐 굳이 안 이어도 너네가 해석을 해서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개념은 엄청 길진 않아. 그냥 너네가 공식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아까 여기 앞에서 등비 중앙 빼먹고 왔는데 이런 거지.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차 중앙일 때는 세 개 항을 뭐로 뒀었죠? 가운데 걸 A1 두고 앞에는 D 하나 빼먹고 앞에는 D 하나 추가했잖아. 얘는 등차니까 공차를 더하거나 빼기 한 거고요. 그럼 혹시 등비 중앙은 공 B로 접근해주면 되고 가운데 항을 A로 두면은 A1으로 두면은 양 옆에 공 B를 한 번씩 나눠주고 곱하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 나올까? 여긴 A1 R이 될 거고 여기는 R분의 A1이 되겠죠? 그러면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은 둘이 곱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오죠? A1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냐면은 4x 64야.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둘이 곱했을 때 4 곱하기 64는 얘 그냥 제곱인 겁니다. 둘이 곱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 둘이 곱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 알겠죠? 그 등비 중앙에 있는 설명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쌤이 이거 설명해 준다고 했었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봐요. 쌤이랑 오늘 배운 건 등비 수열인데 크게 두 가지만 공부한 거야. 알죠? 등비 수열의 AN 얼마 나옵니까? 일반항 공식. 일단 초항이랑 공비로 풀 거고요. 곱하기 해줘야 되고 여기 n-를 곱한다고 했죠? n- 제곱이지.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약간 이런 형태 맞습니까? 맞겠죠? A1이 2고 공비 R이고 n-3니까.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까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제 A1 더하기 n-1 D여서 DN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 기울기라고 두면서 구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얘를 1차 함수로 해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도 우리가 어떤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수. 이게 이제 여기가 x로 해석을 하는 거지. x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수에 있죠. 그러면 뭐로 해석하는 거야?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함수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얘들아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형태예요. an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지수함수 형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줘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이거. 다시 말해 어떤 설명이냐면은 an이 만약에 2의 n-2제곱이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값만 보고 얘 등비수열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일반항 공식이 어때? 지수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뭐까지? 2가 뭐인 거지 알 수 있는 거야? 공비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1, 2, A1, A2를 구해서 직접 얼마가 곱해졌는지 구하는 게 아니고 얘만 보고 공비까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일반항 보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가 될까? 얘는 공비 얼마일까요? 얘는 9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수함수 조항 찾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n-1로 와야 돼줘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n이 1차가 와줘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1이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근해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뭐 여긴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여기가 지수가 이제 밑이 공비 자리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SN 공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N은 두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1-R분의 A1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온다고 했어. 됐죠? 어허, 쏘리. 거꾸로 썼네. 이렇게. 이거 한번 전개해볼게요. 그럼 R-1분의 A1의 R에 N제곱 있을 거고 두 번째 R-1분의 A1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혹시 내가 약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딱 비교했을 때?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개수가 어때요? 상수항이랑 똑같죠.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똑같고요. 이렇게 3의 n제곱 형태가 나오면은 SN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등비 수열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비 수열 수열의 공식을 전개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등비 수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아? 등차 수열에서 이거 있었잖아. 이거 보고 우리 뭐 파악했었어? 여기 뭐예요? 2분의 D. 상수항 없네? 얘 등차수열 합공식이구나. 똑같다고. 등비수열에도 이렇게 3의 n제곱이 있으면서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 등비수열 맞습니까? SN? 맞겠죠? 왜? 여기 어때? 3분의 1로 올 수 있으니까. 맞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앞에 개수랑 여기 뒤 상수항이랑 같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내가 문제를 쉽게 풀으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도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그 다음 장 원리 합계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별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대표 문제 먼저 쭉 풀고 마지막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문제 풀이는 거의 비슷해. 뭐냐면은 모든 항을 초항이랑 공비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A4 뭐로 바꿀 수 있을까? A1 곱하기 R에 그치 1 줄여야 되니까 똑같아요. R이 3제곱. 두 번째 A7은요 A1 곱하기 R에 6제곱. 이게 얼마야? 64. 근데 잘 봐. 이제 뭐야 얘들아? 더하면 돼? 안 되죠. 뭐 해줘야겠어?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곱하면 A1이 안 사라지니까 나눠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눠 반대가 편한가?
이렇게 나누면 아래 세제곱 분의 1은 이렇게 갖고 나면 8, 8에 64니까 8분의 1까지. 맞죠? 그럼 R은 얼마 나올까요? 2로 구해주면 맞죠? 2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8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일반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A1을 구해줘야겠네요.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A1은? 1인가요? 그럼 지금 A1이 1이고 R이 1에. 그럼 공식 써볼게.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n-1제곱 구해야지. 얘는 2의 n-1제곱 구해줘. 마이너스 8이네. 맞지? 근데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부호만 좀 바뀔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보자. 지금 문제에서 16분의 1이 몇 항인지 궁금한 거야, 그냥. 얘가. 그럼 나랑은 어차피 AN을 구해서 문제 풀 거니까 AN 먼저 구할게요. AN 구하려면은 초항이랑 공비. A3은 얼마? A1 곱하기 R의 제곱. 두 번째는 H7은 A1 곱하기 R의 6제곱은 2분의 1까지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R의 4제곱분의 1은 일단 해보고 좀 더 쉬운 것도 알려줘 볼까? 아니 일단 계산하자 그냥. 어차피 또 있고 어디 숫자가 더러운 것 같아요. 줄어드는 거여서. 얼마 나옵니까? 16. 그러면 여기는 R분의 1의 4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 맞습니까? 그럼 R분의 1이 2니까 R은 얼마가 되겠어? R은 2분의 1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보자. 지금 여기 넣어버리면 4분의 1 맞나요? 4분의 1이랑 A1 곱했을 때 8 돼야 되는데 A1 얼마예요? 4, 8에 32까지. 그럼 AN 공식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 문제가 얼마 되고 싶대? 16분의 1 되고 싶대. 양변 32로 나눠볼까? 그러면은 16 곱하기 30이 얼마일까요? 아하, 얘는 거듭지고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얘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9제곱분의 1까지. 그러면 이 9가 이 n-1이 돼야 되니까 내가 얼마로 구해주면 돼? 10. 1 뺀 게 9니까 10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떤 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AN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첫째 항 81, 넷째 항 3인데 네 번째 항은 81 초항 곱하기 R의 n-1이니까 세제곱. 그럼 지금 80을 나눠버리면은 27분의 1이 R의 세제곱이니까 R은 또 아까랑 비슷하네. 3분의 1까지. 초항은 81 됐습니까? A는 얼마 나오나요? 초항 곱하기 공비 3분의 1이 얼마? n-1제곱.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3분의 1을 혹시 이렇게 바꿀까요? 얘로? 그럼 81은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1까지 괜찮아? 그럼 얼마 나오겠어? 3의 마이너스 n 더하기 5가 나와버리겠죠? 이 값이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내 생각엔 이 지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있죠? 누굽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이랑 2분의 1 비교하면 누가 커? 2분의 1 크지? 얘겠네. 마이너스에 되기 전까지는 다 자연수 라인이잖아. 1, 3,
구해드리니까 당연히 분수 더 크겠죠. 그럼 지수가 음수가 돼야 분수가 되면서 더 작아질 건데 3분의 1이다 보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거 맞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은 6번째 항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그 등차랑 똑같이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로 써볼까? B1, B2, B3, B4, B5, B6까지. 그럼 잘 보자. B6은 B1 곱하기 아래 1 줄여주면 돼요. 5제곱. 근데 이게 2048이고 여기는 2 곱하기 뭐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들아 1024일 수밖에 없죠. 근데 1024 혹시 2의 몇 제곱인지 알고 계십니까? 2의 10제곱. 그럼 여기가 지수가 5다 보니까 얘는 2의 제곱의 5제곱인 4의 5제곱이랑 같은 표현이겠죠. 공비는 4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공비가 4니까 얘는 그냥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A2 얼마 나오겠어? 곱할 거니까 8. A3 얼마 나오겠어? 곱할 거니까 32 나오겠죠. 둘이 4 나오지 않았어? 아까? A1, 3였구나. Sorry. 얘 B1이잖아. 이게 B2고 이게 B3고 맞지? 그럼 누가? 얘가 A1이겠죠. 얘가 A4일 거고 맞지? 얘가 A3이고 2, 3이고 얘가 B4겠죠. 그럼 4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128로 보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 더해주면 될 것 같아. 136으로. 그 다음에 문제 패턴이 똑같을 것 같죠? 이렇게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딱히 쌤이 중점처럼 뭐 해줄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풀어봐서 아니면 가운데 게 제곱이긴 한데 그냥 둘이 곱한 거가 얘 제곱이요. 그냥 이렇게 공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4x제곱이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양 끝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이다. 알겠죠? 4x제곱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까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까지 얘는 x 빼기 3 x 더하기 1은 0까지 3 또는 마이너스 1까지 세 양수라고 했죠? 그럼 x는 3밖에 안 되겠지. 다 똑같은 패턴 맞죠? 등차랑 똑같아. 세 실수의 합이 3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8이에요. 등비수열 이룬 세 수. 뭐라고 두기로 했죠? 가운데 걸 A1으로 두면은 R분의 A1. A1, R로 두기로 했었고요. 이렇게 세 수를 합한 거고 지금은 곱을 먼저 푸는 게 낫겠죠. 등비니까. 먼저 곱해볼까요? 얼마 나올까요? A1의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8이네. 그럼 A1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까지. 됐어요? 그럼 첫 번째는 R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약간 무슨 유형이냐? 그냥 2차 방정식 내용일 것 같은데? 선생님 양수 좋아하니까 다 우변 넘겨볼게요. 그럼 다 넘겨버리면 지금 2R 더하기 5 R분의 2까지 나왔어. 여기서 문제 어떻게 풀까? 양변에 R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지. 인수분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쳐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이가 제일 크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두기면 제일 크게 될 거거든요. 상관없기 때문에 가운데 게 마이너스 2니까
공비를 마이너스 2로 가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1이 돼버리겠네요. 마이너스를 나눌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더하면 3 나오는 거 맞고 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거 맞고 가장 큰 수 4. 보자. 여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천천히 나랑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야. 문제를 읽었을 때 너한테 어떤 그 규칙을 줄 건데 5번 실행하면 뭐 얼마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넓이가 25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1의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4개로 쪼개는 거죠. 다시 말하면 256을 일단 몇 등분? 4등분, 4등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운데 거 버리고 3개 챙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3까지. 됐습니까? 이게 1의 시행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거를 A1이라고 보겠다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 그럼 2의 시행은 뭐냐면은 똑같대. 여기 3개 남았잖아요. 이 3개를 똑같이 뭐 할 거냐면은 각각 중점을 연결하는 거야. 그다음 어디에 씌워버려? 여기 씌워버리는 거지. 잘 봐. 어차피 얘들아 이게 3개의 모양을 똑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각각 삼각형 모양을 보면은 총 몇 등분 했어요? 4등분. 그 중에 몇 개 가지고 오는 거야? 3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 A1, 이 색칠된 3개의 삼각형을 또 뭔 짓거리 한 거야? 여기다가 또 4분의 3 곱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1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A2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얘가 초항이 되겠지. 누가? 얘가 공비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A1 얼마 나올까요? 256이니까 64겠죠? 3 곱하기 64 해볼까? 192까지. 그럼 나랑은 AN 구해보겠습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까지 됐나요? 그럼 잘 보자. 256을 내비 둘 거 그랬나? 아니, 가보자. 지금 뭐가 돼요? 5의 시행 후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 5 대입해달래요. 그러니까 A는 다시 쓸게. 미안. 잘 봐. A의 공식 뭐죠 얘들아? A1 곱하기 아래 n-1 제곱 맞죠? A1 얼마야? 256 곱하기 4분의 3. 이게 A1입니다. 거기다 뭐 곱할 거야? 공비의 n-1 제곱. 근데 둘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 미시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리겠죠. 여기 n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답 구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번째 항은요. 256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여기 4분의 3의 5제곱. 그럼 아까 4의 5제곱. 다시 말하면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결과가 얼마 남겠습니까? 2의 8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2개 남겠죠? 2개. 3의 5제곱도 뿌려줘야 되니까 답은요. 2의 제곱분의 3의 5제곱입니다. 일단 이거 계산해줘야 돼요. 알겠죠? 결국 이렇게 활용처럼 나와 있지만 쌤 뭐만 구했어? 초항이랑 공비만. 알겠죠? 보자. 지금 여기서 나랑 뭐 구할 수 있을까? 초항이랑 공비 다 구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보자. 나누기 말고 A2를 A1 곱하기 R로 쓸 수 있죠?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은 40 쓸 수 있지. 이거 얼마 차이나? 곱 R의 제곱 얼마 차이나? 네, 그치. 4배 4. R 얼마입니까? 2까지. R이 2니까 초항 얼마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아까 외웠던 공식을 써서 문제 풀 건데요. 문제 풀면서 외워줘야 돼. 잘 보자. 얘는 R이 1보다 크니까 R-1분의
여기 초항 쓸 겁니다. A1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n이 뭐겠어? SN에서 10번째까지 합이니까 S10이 돼버리겠죠. 이거 10 넣어주면 돼요. 야, 오늘 더럽게 많이 나온다. 얘 1이요? 5 곱하기 1024 빼기 1이니까 1023까지. 얘도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얘 보자.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좀 중요하긴 한데 한번 잘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식 두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 S3. 두 번째 S 6. 그럼 S3 식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까? 등비수열이야? 합이니까 1-R분의 A1의 아래 1-R의 세제곱까지. 됐네? 그럼 지금은 바꾸자. 얘로 쓰자. 두 번째, 여기는 R-1분의 A1의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 우리가 왜 많이 풀게 될 거냐면요. 이 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분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 어때?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두 배로 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 합차로 접근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짝수제곱이니까 내가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여기 내가 아래 6제곱을 이렇게 바꿔버리지? 그럼 위아래로 어때? 다 약분돼 얘들아. 다 지워져. 다 지워져. 예? 다 지워지죠. 그럼 혹시 몇 배 차이 납니까 둘은? 몇 배요? 9배 차이 나죠. 그게 얼마겠어? 아래 세제곱 더하기 돼버리는 거겠죠. 근데 나 어려운 거 없지. 나 뭐만 한 거야? 공식 대입만 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세제곱은 무조건 8이니까 R은 2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1은 따로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여기 한번 활용해볼까요? R-1분의 A1 더하기 R의 세제곱 아까 8이었나요? 7이겠죠? 이게 얼마야? 14까지. 그럼 A1 얼마예요? 2. 그럼 지금 일단 AN 구해볼까요? AN은 초항 아래 n-1까지 2의 n제곱. 근데 제 5항 구해달래요. 32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시간 좀 빠듯하긴 하네. 일단 볼게요. 지금 문제 보면은 혹시 어때? 개수랑 개수가 안 맞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2를 내리게 되면 앞으로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어때요?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똑같죠. 부호 차이 나야 돼. 부호도 반대가 돼야 돼요. A랑 마이너스 A처럼. 됐습니까? 이런 형태면 SN, 이 AN이 등비 수열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얘는 어딜 가든 똑같은 거예요. A1이랑 S1이랑 구할까요? 얼마 나올까 대입하면? 4의 제곱 빼기 4 12까지 여기 SN 대입하는 거니까. 두 번째, 공비 내가 어디 보자고 했었죠 아까? 지수에 n이 있는 밑에 봐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4개총 다 구했네 얘들아. A1이랑 공비 다 구했는데요. 그럼 A는 얼마 나올까? 그치, A1 곱하기 아래 n-1제곱. 그럼 A1은 구해져 있으니까 구해주시고요. A4는 여기에 4 넣으면은 오호 4의 세제곱? 맞죠? 여기 A4니까
넣으면은 왜 이렇게 빨라? 그냥 4의 세제곱이죠? 그럼 얼마야? 64냐? 64 곱하기 12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뒷자리가 0인 거. 4, 2, 8밖에 안 되고 이게 2니까 뒷자리 0인 거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원리학계 좀 설명하다가 해볼게요. 알겠죠? 문제가 한 개밖에 없긴 한데 이거를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조금 별개 내용이에요. 약간 경제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럼 일단 이 원리학비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이제 접근해 볼 건데 줄임말입니다.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한다. 합계 내용인데요. 원리는 이제 뭐랑 뭐의 줄임말이냐? 뭐랑 뭐를 붙여버린 거냐? 원금이랑 이자를 붙인 겁니다.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떤 돈을 농업에 넣어야 그 돈이 불려 나가면서 이자가 붙게 돼버리는 거겠죠? 만약에 집에만 박아두면은 그냥 썩는 겨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서 이제 너네가 의자를 굴리면 되는 건데 맞죠? 그래서 그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하는 건데 오케이? 알겠죠? 그럼 이제 약간 용어를 너네가 뭘 좀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혹시 적금이랑 예금 알고 있습니까? 적금은 뭐야 얘들아? 그럼 예금은? 맞아. 돈을 넣긴 넣는 거야. 근데 적금은 정기적으로. 얘는 한 번에. 약간 이런 거요. 내가 뭐 2023년에 1월 100만 원짜리 1년짜리를 적금 넣어버리면은 난 1월에 넣었으면은 2월에도 100만 원 넣어버리는 거고 3월에도 100만 원 넣어버려야 돼. 이런 게 적금이 되는 거지.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넣는 거고. 예금 뭐냐면은 그냥 23년 1월에 한 번에 1,200만 원 쭉 넣고 1년 동안 그냥 계속 그치 불리는 거지. 이자를. 그럼 이제 얘가 좀 더 이자가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찔끔찔끔 넣는 것보다는 한 번에 넣는 게 나은 거니까. 이게 적금이랑 예금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단리랑 복리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이자에 대한 개념인데 잘 봐. 내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월달이랑 2월달이랑 3월달에 돈을 넣어가지고 4월 1일에 찾아볼게요. 돈을. 그럼 잘 봐. 단리부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어. 1월달에. 2월달도 100만 원을 넣었어. 3월달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이 상품은 월이율이 5%래요. 그럼 나는 이 100만 원은 얼마로 불려서 올까? 105만 원으로 오겠죠. 100만 원에 5%를 더 주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이때 얼마야? 이때 105만 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얼마가 되는 거야? 110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달리다. 뭐냐면요. 이 105만 원은 누구랑 누굽니까? 100만 원이랑 5만 원이지. 그럼 우리가 이 110만 원 된 거는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이랑 5만 원이랑 5만 원 플러스인 거 아니야? 그럼 이 5만 원은 3월 달에 있던 105만 원 중에서 누구만 이자를 붙인 겁니까? 100만 원만 이자를 붙인 거죠. 얘는 원금만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원금만. 그러면 두 번째 배울 복리는 뭐냐? 여기서 105만 원을 내가 이자를 얻었죠. 그럼 이 달에는 얼마를 얻어야 되냐? 105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100만 원에 5만 원, 5만 원이 아닌 여긴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100만 원의 5%인 뭐 5만 5천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게 복리야. 됐습니까? 우리는 복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문제로 설명이 하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얘로 어차피 가볼게. 잘 봐. 쌤이랑 문제를 약간 이런 형태로 계속 풀 거야. 잘 봐요. 지금 문제 읽어보면은 얘는 연이율 1년 동안 계속 3%씩 붙여주는 거고요. 1년마다 복리, 아까 뭐라고 했죠? 원금이랑 이자 얹어서 계속 이자가 간다는 거. 그다음 5년 동안 적립한대.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돈을 넣는다고 하는 거, 적금을 넣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로 문제를 풀 건데 잘 봐요. 내가 1년 초에 A1을 넣었죠. 2년 초에 A1 넣고 3년 초에 A1 쭉쭉 넣겠죠. 그럼 이 5년 초에 A1 넣은 다음에 내가 이 5년 말에 돈을 받는 거니까 이 A1은 1년 동안 통장에 있었던 거 맞지?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쳐줘야 돼. 1년 동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금액이 뭐로 바뀌었을까? A 곱하기 뭐로 써줘야 돼? 연이율 얼마래 얘들아? 3%래. 그럼 뭐? 100분의 103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100분의 103을 1.03으로 쓴 것 뿐이에요. 그럼 잘 봐. 내가 여기 4년 초에 A1 넣어볼게. 그러면은 5년 초에 금액 얼마로 돼 있어야 될까 여기? 1년 동안 넣어버렸으니까 아까 쓴 것처럼 A1 곱하기 1.03이 돼야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 돈이 5년 말에 찾았을 때는 또 얼마가 돼 있어야겠어? 이 돈에 또 이자가 붙어야겠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3%니까 이렇게 1.03 쓰는 것처럼 1.03 다시 말하면 100분의 103이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둘이 곱할 거니까 A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잘 봐. 아까 나 얼마였지? 얘였지. 왜? 1년 동안 불렸으니까. 그 다음 건 2년 동안 불렸으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년은 안 들어가 있지만 3년 차 때 뭐가 되겠어? 3년 동안 불렸으니까 1.03 곱하기 세제곱이 됐겠죠. 근데 이 가는 4년 동안 불렸잖아. 그러면 A1에서 3% 계속 쭉쭉 이자랑 같이 불려지면서 A 곱하기 1.03의 4제곱이 돼버리겠죠. 근데 잘 봐요. 여기 한번 쭉 볼까? 우리가 이제 이 5년 동안 돈을 넣었잖아. 그럼 이만큼 내가 총 한 번에 한꺼번에 받는 거야, 돈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올라갈 건데 계속 얼마씩 곱해진 것 같아? 1.03씩 곱해졌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죠. 그럼 초항이 뭐가 되겠어? 맨 첫 번째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03이 되는 거고. 그 초항이랑 공비로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아까 원리합계라는 게 원금이랑 이자를 다 합치자고 했잖아. 이 돈 우리가 이제 다 더하는 거지. 됐나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혹시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점 보시면 얘는 똑같냐 문제가? 다른 거 해주고 싶었는데 다르죠? 잘 봐. 얘는 1년 초에 돈을 안 넣습니다. 말이 넣어서 말에 받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5년째 말에 넣었잖아. 그럼 며칠 있다 바로 받는 거야. 그럼 이게 의자를 안 쳐주겠지 은행에서. 그럼 그냥 A1인겨. 1년 동안 이제 우리 돈을 안 넣어놨으니까 안 줘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4년 말에 는 A가 1년 지나서 얼마가 되겠어? A 곱하기 1.03이 돼버리겠죠.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뭐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는지 말에 넣어서 말에 받는지 초에 넣어서 초에 받는지 이런 생각해줘야 돼. 왜냐면 잘 봐. 4년 말에 A1을 넣었는데 내가 언제 돈을 받는데 만약에 5년 초에 받는데 그 은행에서 의자를 쳐주겠어 안 쳐주겠어? 안 쳐주죠? 뭐 끼켜봤자 뭐 하루 이틀 있었으니까 안 쳐주는 거 이런 거야. 말이 넣어서 말이 넣는 거 이런 거 느낌이기 때문에 1년은 채워줘야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미나 표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이게 계단식으로 그 값을 써줘야 이 오른쪽 계산하기 편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표 한번 기억해주고 뒤에 대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예지요?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문제 읽어보면은 매년 말에 돈을 넣어서 10년째 말에 돈을 받기로 했었어. 맞죠? 그럼 내가 그냥 1월 31일로 출발해볼까요? 30일, 뭐로 가볼까? 2월 달에 30일 없긴 한데. 그냥 30으로 가보자. 알겠죠? 이때 얼마 넣는 거야? 200만 원 넣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얼마 넣겠어? 200만 원 넣겠죠? 그럼 쭉쭉 가서 쌤은 11월에 30일에도 200만 원 넣을 거고 12월 30일에도 200만 원 넣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쭉 넣었을 때 뭐야 10년째 말이었어? 아이 2001년 가봅시다. 2002년, 2009년, 2010년까지 됐나요? 이렇게 돈을 넣었을 때 내가 매년 말에 넣는데 언제 받는 거야 나 또? 12월 31일에 받는 거야. 말이 넣어서 말이 받는 거니까. 맞지? 그 마지막 금액은 이자가 안 붙겠죠. 맞지? 그럼 얘는 이자 한번 받겠죠? 200만 원에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이게 연이율이 4%래요. 얘는 1.04. 그렇지. 그럼 잘 봐, 이게. 우리가 1년 넣었을 때 이제 지수에 1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10년 넣겠죠? 맞지? 그러면은 200 곱하기 1.04에 10제곱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자. 초항은 200이고 혹시 공비 얼마? 1.04.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항이랑 공비를 구했기 때문에 이 원리합계 이거 다 더하는 거는 공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 공식은요 R이 1.04니까 R 빼기 1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초항 얼마였죠? 200 쓰고 있다 만원 붙여볼까? 200 곱하기 1.04의 항의 개수 10년도, 9년도, 8년, 7년, 6년, 5년, 1년 10년 넣은 거잖아 우리. 여기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이 값은 써있어.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0.04분의 200만원 곱하기 1.48 빼기 1이니까 0.48까지 여기 위아래로 우리 100 곱했다고 쳐볼까요? 4랑 48만 남았어. 약분하면은 12겠죠. 그러면은 이 12 곱할 거니까 2,400만 원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꽤 붙은 거죠. 10년 좀 길긴 하지만 난 총 얼마 넣은 거야 일단 2천만 원 넣은 건데 2,400만 원 됐으니까 됐나요? 이게 이런 게 원리 합계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식으로 써준 다음에 여기만 잘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